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부채에 대한 기사가 떠서 한번 미국 부채 그 실시간을 한번 봤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부채가요, 31조 뭐 밀리언 달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삼경이 넘습니다. 삼경. 이게 삼경이 도대체 얼마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이제 가늠이 안 되는 숫자인데, 뭐 지금 삼경 1,500억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엄청난 부채가 지금 실시간으로 늘고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 실시간으로 느는데 지금 1초에 사실은 정말 거의 뭐 5만 불 막 이렇게 느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1초에 웬만한 사람들, 2초, 3초면 웬만한 사람 연봉이 지금 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빚이 천문학적 부채에도 미국이 부도가 안 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온 기사가 봐서 흥미로워서 지금 봤었는데, 이유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은 미국은 부채에 의해서 재정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미국 부채는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는 이런 실시간으로 하는 게 보여주는 게 없기는 하지만, 한국이든 캐나다든 어느 나라든 그 나라 부채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캐나다든 재정을 집행하려면 그 국채를 발행을 해서 팔고 또 빚이잖아요. 그럼 빚에는 또 이자가 붙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저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저런 부채를 또 탕감하기 위해서는 또 국채를 발행을 하고,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끝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결국 인플레이션의 다른 말은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돈의 가치의 하락이잖아요. 그래서 돈의 가치는 언제나 하락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산, 꼭 부동산이라 말 못하겠습니다. 뭐 금이든 부동산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어떤 식으로든 좋은 자산을 적당한 시기에 사면 그건 굉장히 좋은 투자고,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일단 이건 원칙이죠. 원칙 한번 얘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기사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조치 밴쿠버의 영향은, 자, 결론은요, 자, 큰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 이거 여러 번 나온 얘기잖아요. 이런 정책을 딱 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뭐 기분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 말이야, 여기 한국 집 사가지고 집값 팡팡 올려놓고, 한때는 그 말이 맞은지 모르겠는데 그 뒤로도 사실 많은 조사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외국인들이 집값을 올리는 건 아니다라는 게 사실은 결론이 어느 정도 나긴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결국 외국인을 못 사게 해봤자 집값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 그래서 아마 저거는 그냥 어떤 정치적 선택일 뿐이지 그런 건 없다라는 거 이미 몇 번 기사가 났었었죠. 자, 캐나다 고용보험 수혜자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40만 명 이하래요. 그래서 1997년 이후로 최저다. 저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실업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인데, 경기 침체는 오고 있고, 한쪽에선 실업률이 좀 올라가는데 고용보험은 낮고 있고, 지금 몇 번 얘기 나왔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색다른 서로 간에 상반된 신호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어떤 그 유명한 경제학자가 이랬어요. 지금 돈 모은 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눈앞에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서 자기가 지금 모은 돈 좀 아끼고 돈을 좀 아끼려고 저러고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 침체가 두려워서 오히려 일터로 지금 돌아가는 현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토론토 중앙일보인데요. 운전 중 동영상 시청 벌금 폭탄. 네, 이거는 토론토든 밴쿠버든 마찬가지인데요. 요즘에 경찰들이 말하기를 운전 중에 그 유튜브나 아니면 넷플릭스를 보면서 아니면 영화를 보면서 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가 셀폰도 이용하지 않는 거 있는데, 자, 저도 사실 이런 몇 번 하거든요. 저도 유튜브를 틀어놓고 보지는 않아요. 그냥 소리를 들으려고 틀어놨는데, 저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신청 안 하다 보니까 이걸 화면을 끄면 그 유튜브가 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끔 제 거를 내가 무슨 얘기했나 이렇게 듣기는 하는데, 자, 차량 거치대에 셀폰을 꽂아놓고 동영상을 시청하는데 그냥 거기 꽂아놓고 틀어놓기만 해도 걸립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를 얼마 전에 알고선 나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는 이제 그 운전석 밑에다가 안 보이게 소리만 나게 딱 해놓고 하는데요. 저도 그 셀폰 거치대에 해놓고 그냥 틀어놓고 소리만 듣고 있는데도 그렇게 해도 벌금이 난다고 합니다. 토론토 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615불이라는 엄청난 벌금이 있고요. 밴쿠버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밴쿠버도 꽤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국제 뉴스인데요. 자, 미국은 이제 M1 에브럼스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지금 레오파드 탱크를 지원할지 말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폴란드는 미국이랑 허락을 안 받았다 그러는데 안 받을 수가 없죠, 사실은. 그 폴란드가 미국 에브램 탱크를 그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서야 이게 나오는 게 좀 우리는 전 세계는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해서 전쟁을 빨리 끝나기를 원한다라고 믿고 있지만 그죠? 그럼 굉장히 좀 우리는 순수하게 이렇게 믿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진작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전쟁이 거의 2년 가까이 진행되고 나서야 이제서야 전쟁을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전차 지원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쟁이 끝나가다 보니까 전쟁이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작년 말부터 슬슬 얘기했는데 전쟁이 끝나는 어떤 준비가 좀 시작되는 분위기다 사실상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라도 탱크를 지원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했다라는 어떤 그 생색내경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나라가 서로 앞다퉈서 숟가락을 지금 막 얹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숟가락을 팍팍 얹어놔야 전쟁이 끝났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완전히 국토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둘 중에 한 나라는 어떻게든 전쟁 배상금을 내야 될 테고 그러면 국토를 재건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 침체로 다들 어려운데 저런 경기 침체를 통해서 건설업이 부흥을 한다면 그 나라에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러 나라들이 숟가락을 지금 팍팍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갑자기 여러 나라에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런 일이 늘 있어 왔습니다. 자, 또 볼까요? 자,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이 와중에도 부패 스캔들이 잇따라 나서 내각 물갈이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전쟁이 나든 안 나든 관심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국민이 지금 고통을 받든 안 받든 정치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 뭐 대통령들이 국민을 사랑하고 어쩌고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정치인들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 표를 받고 결국 자기 어떤 정치인 생명을 유지하는 게 최우선이고 그것만 우선시한다는 것은 여러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안 다음부터는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저도 결국은 여러분들도 뭐 좌파를 지지하든 우파를 지지하든 이런 걸 확실히 좀 알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우리를 걱정하지 않는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을 걱정하고 내 앞길은 내가 스스로 걱정하면서 찾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 믿고 있는 가치가 있잖아요. 우파가 믿고 있는 가치 혹은 좌파가 믿고 있는 가치들이 있는데 정치인들은 그걸 그냥 이용할 뿐입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자기가 그렇게 살든 안 살든 별로 상관하지 않고요. 국민들이 거기에 뭐 그렇게 살든 안 살든 상관하지 않고 결국은 그 가치를 이용해서 자기한테 표를 받는다. 네, 뭐 그런 결론을 내면 좋고요. 자, 구글이 직원 해고에 이어서 고위 임원 보너스도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구글을 보면서 구글이 지금 매출이 잘 안 나오나 보다 느낀 게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에 나오는 선전들이 대부분 구글에 관련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글이 유튜브에다가 자기 회사에 관련된 걸 광고를 많이 하는 거 보면서 그럼 다른 데 광고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구글이 매출이 지금 많이 줄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구글도 얼마 전에 뭐 지금 테크 기업들도 또다시 2차로 지금 엄청난 지금 감원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지금 왔든지 이미 왔죠. 이미 왔고 눈앞에 또 오다 보니까 저런 대규모 감원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자, 폭스 TV에서는 경기 침체 전망, 미국 기업이 아마 전체적으로 따지면 20% 정도 감원을 할 거다. 올해 100만 명 이상이 실직 전망이다. 이거 정말 무서운 지금 전망이네요.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또 취업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옛날이랑 다른 게 저렇게 감원이 오면 공장들이 옛날에 문이 많이 닫았는데 그쵸? 지금은 뭐 개인 어떤 스몰 비즈니스도 타격을 받지만 저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저런 큰 테크 기업들도 엄청난 타격을 받는 된다고. 근데 한쪽에서는 저렇지 않을 거다.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진 않을 걸 이런 의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참 시장 전망이 어려운 거, 시장 전망이 불가능한 거, 저 같은 사람 하면 안 되고요. 전문가들도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 시장 가운데 있으면 잘 모른다는 거죠. 지나고 보면, 우리가 역사를 지나고 보면은 아, 그때가 침체였구나. 그때가 폭락기였구나. 아, 그때가 딱 사기가 좋은 때였네. 알고 있는데 시장 가운데 있으면 정말 늘 캄캄하다는 거. 저도 이번에 경험을 하면서 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자. 내 앞길을 정말 내 앞날을 정말 모르는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일 때는 시장 한가운데에서는 잘 모른다. 그죠? 네, 미국도 지금은 집 안 살래요. 고금리에 미국도 주택 거래가 바닥이라고 합니다. 지금 심리가 완전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기준금리도 0.25%를 오른다고 하는데 그게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집 안 살래요. 심리가 이렇게 바닥일 때가 어떻게 보면 또 집을 살 때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빚이 없는 분들, 캐시가 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직장이 빵빵해서 그나마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집을 매각을 하고 좋은 시기 때 매각을 해서 캐시를 갖고 있어서 좀 더 좋은 여건으로 살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도 알 수가 없죠.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또 타이밍을 재시는 분들은 좋게 생각하면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도 간단하게 둘러본 부동산 뉴스 또 경제 뉴스, 세계 뉴스였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